중학교 2학년 친구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보화 시대의 의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배웠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보화 시대에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 단어를 우리가 양면성 그래요. 그래서 이 양면이라는 거는 두 가지 얼굴, 쉽게 말하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 특히 이 단점이 우리가 지금 도덕 시간에 이 정보화를 배우는 이유인데요. 이 정보화 시대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의 어떤 장점, 이거를 바로 순기능, 이 순자는 굿을 말합니다. 좋은 기능부터 하면,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격 수업을 듣는 것도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구글링 같은 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다양하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단어로 우리가 네티즌 그럽니다. 요 네티즌은 네트워크 상에서 시티즌,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시민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이 세계에도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특징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번 이따가도 한번 해보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내가 온라인상에서 당했던 피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림으로 몇 가지 안내를 할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특히 사이버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원하지 않게 공개되거나 남이 알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킹이라고 하죠. 해킹 등은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여러 가지 온라인사의 권리들이 있는데, 그 바로 저작권 그래요. 이 저작권이 이렇게 침해당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라고 하죠. 악성 코드.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떤 정보 계기들이 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 경제적인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어떤 금융 범죄 그런 것들이 있고요. 혹은 인터넷 사기도 이런 것들을 향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사이버 도박도 있고, 그다음에 욕 같은 거, 댓글에다가 누군가 욕하는 것들 대해서 여기 명예훼손도 있고 저작권 침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바로 해킹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을 하지만 모두가 능숙하게 정보 기기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보를 많이 얻는 사람하고 정보가 많은 사람하고 정보가 적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데, 이게 점점 커진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우리가 정보 격차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네트워크가 얼마큼 보장되었는지,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뭐 와이파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하지만 저기 시골에는 와이파이가 아직도 설치가 못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의 어떤 그걸 소유하고 있냐 없는 거에 따라 이 정보 격차의 능력이 점점 심해지고,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보화 시대의 속도가 더 빨라진 만큼 정보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언어폭력,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학교폭력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뭐 저격글 같은 거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폭이 될 수가 있는 것도 언어폭력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거 선생님 이것도 와닿는 건데,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 대신에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뭐 모든 활동을 물론 하긴 하지만 학교에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사실상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 혼자 개인적으로 정보 기기를 접근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활동들이 많지 어떤 공동체적인 활동이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용, 잘못되거나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여기 보이는 역기능이라고 하죠. 이 역은 쉽게 말하면 배드입니다. 좋지 않은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이 정보화 시대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 시간에 조금 더 것을 알아볼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타이틀이 정보화 시대의 도덕 문제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소단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 그동안 정보화 시대의 의미, 사이버 공간의 특징,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가 우리에게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근데요, 일단 하나 관련된 거 이제 여기 보시면 비브라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본 친구도 있고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이따 영상에 나오겠지만 조지 오웰이라는 정말 유명한 소설가가 지은 1984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쪽에 관심 읽으면 한번 읽어보신데요. 여기서 어떤 가상의 어떤 정보가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다 사실 아까 정보를 독점해서 독재를 하는 어떤 가상의 사회 현실을 말하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고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It's the sending survival, the great mass lay awaiting game. Embalmed, crippled, dying in fear of pain. All sense of freedom gone. 자, 영상 잘 봤죠? 이제 빅브라더 의미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대 권력으로서 모두 전 세계에 있는 정보 독점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면 선생님이 이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빅브라더, 빅브라더를 이용해서 사생활 침해가 있고 아까도 이제 엮이는 중에 설명해 줬는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고요. 해킹 등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사이버 범죄. 요거랑 관련해서 좀 이따가 선생님이 자세한 영상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빅브라더가 사생활 침해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침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학교폭력의 종류로서 하나가 사이버 폭력이 있는데요. 요거랑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만간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영상 하나 더 보여줄 건데요. 사이버 범죄가 이루어지는 어떤 영상을 볼 건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과연 사이버 범죄, 가상 공간에서 문제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ink it to the world, link it to yourself, stretch it like a bird squeeze. The love for what you hide, the bitterness inside is growing like the newborn. When you see
영상을 봤죠. 지금 나왔던 영상은 사이버 범죄에서도 우리가 어떤 해킹의 장면인데요. 이거를 통해 알아본 내용 정리를 하자면 이제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고요. 영상에 나온 것처럼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 이제 이거 영상에 본 것처럼 하루도 걸리지 안 걸리고 모든 피해를 다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가상 공간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왔죠.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정보 조작이 상당히 쉽다는 점에서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범죄가 사실상 물론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지만 피해를 입더라도 생각보다 범인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 이런 문제점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특히 이제 사이버 공간의 특징 중에서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일으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교과서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페이지 13쪽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정보화 시대의 양면성, 두 가지 얼굴. 두 번째는 자,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데요. 자세하게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정보화 시대에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안 좋은 영향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순기능, 역기능 두 가지 얼굴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양면성 그래요. 우선 좋은 것들은 첫 번째 네티즌 문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네트워크라 시티즌의 합성으로 네트워크 가상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그를 통해서 누구나 평등하게 만나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원격 강의 등의 혁신적인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게 바로 순기능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대면보다는 확실히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따라해서 모방 범죄와 특히 언어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 밖에 아까 정보 격차, 지역 간의 정보 격차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해킹 및 정보가 남용되고 오용, 잘못되거나 많이 사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역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특히 이제 역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우리가 자,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누가 쉽게 사용하고 그다음 우리가 포노사피엔스처럼 특히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대에서 아까 선생님 그때 포노사피엔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이버 폭력. 요거 관련해서는 조만간 자세하게 알아볼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저격글 특히 페북에다가 아니면 에스크 등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이거랑 관련해서 아까 선생님이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 나온 유명한 단어 있죠. 빅브라더라는 개념을 설명했고요. 그다음 저작권 침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이버 범죄입니다. 특히 아까 나왔던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해킹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아까 보시면 첫 번째 불특정 다수로 누가 당할지 몰라요. 선생님도 당할 수 있고 여러분도 당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 다음에 익명성 때문에 누가 시작했는지 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각오하는 것 때문에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생님이 아까 PPT에 설명을 안 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피해를 당한다면 이 화면에 보면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있어요. 이런 것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사이버 담당하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요. 특히 증거를 확보한 뒤에 관련 기관 혹 사이버 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정보화 시대의 도덕 문제에 대해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도덕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어떤 도덕 원칙들이 있는지 한번 그런 내용을 배우겠습니다.